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체제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섬신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0일까지는 지금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쭉 이어져 갑니다. 네.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확진자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지난번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로 했던 다음부터는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의 지침 자체를 이제 중증 환자 또한 입원 환자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증 환자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낮출 수는 없고, 또 올리지니 또한 이제 중증 환자도 별로 없고 이런 네. 상황이라서 일단 아직은 일단 2주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 때마다 자영업자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완화하고 있다. 우리도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신데요. 언제가 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이전 발생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래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해외나 뭐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부터 유행이 컸고, 이제 정점을 지나가서 감소되는 국면이 확인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푸는 거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 미지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어려운 게, 지금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좀 주간 단위로 거의 2배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거리두기여도 확진자 규모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나왔고, 이제 10만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 모델링들을 이제 매주 단위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이나 3월 달 초 정도가 이제 정점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3만 명은 당연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넘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말,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뭐 1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1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위중증 환자의 규모도 2천 명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정점까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하고 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숙제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산세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그래도 선방한다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행의 정점에 안 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자꾸 이제 조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의 초기는 어느 국가나 유행의 초기에는 젊은 층들의 감염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이 이번에 이제 설 명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젊은 층의 감염들이 이제 노인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중증 환자의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초 지표로 입원 환자의 비율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나서 이미 40% 정도가 입원 환자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중증 환자 3명 벌써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증 환자가 늘어날 시점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건지 완화할 수 있을 건지, 또한 정점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한 어떻든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치명률 같은 걸 봐서 네.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제 독감처럼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규모 국가마다 좀 다른 상황이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큰 규모를 앓고 나서 유행이 정점이 꺾이기 시작한 국가들, 특히 기감염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좀 더 빨리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기감염자 숫자도 아주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기는 하지만 미접종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미접종에 아예 감염도 안 된 분들이 어느 정도 접종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감염되든지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피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지금 뭐 독감처럼 관리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매우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부터 고위험군에게만 먼저 PCR 검사를 가는 새 방역 검사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이제 PCR을 이제 정확한 검사인 PCR을 잘 안 돌려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신속항원 검사만 한 경우에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네. 음성인 네. 거냐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최근에는 양성자 중에서 PCR 돌렸더니 이제 위양성률이 20% 넘게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검사를 하신 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서 증상이 계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재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PCR 방법으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분인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좀 신속항원 검사 음성인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더 오히려 위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아무튼 신속 항원 검사도 계속 이제 논란이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은 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사실 될까요? PCR을 돌릴 수 있는 규모가 85만 명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풀링이라 그래서 한 번 PCR 때 5명씩 검사하던 게 가능할 때 되는 부분인데 이게 PCR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못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PCR을 돌릴 수 있는 횟수가 50만 회 정도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PCR 자체 횟수가 아주 지난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속항원 검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속항원 검사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 규모 자체가 오히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까 리포트 보니까 현장에 좀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것 같고 치료에 가담하는 참여하는 병원 수가 또 예상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 한 400여 개가 먼저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한 1,700개, 1,000개 넘는 의료기관들이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료 세팅이라든지 진료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2월 말은 돼야 될 상황이어서 본격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